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흥중학교 미술교사 고경환입니다. 저번 차시에서 보드로 선생님이 1점 투시를 이용한 풍경화를 설명을 했고요. 또 소실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직접 도화지에다가 캔트지에다가 지우개와 연필로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저 이미지는 이미대로 한번 구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숲이에요. 숲이고, 우리가 이제 소실점을 정하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길이 사라지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실점이 번져서 길이 형성이 될 테고요. 나무의 크기도 그 소실점을 따라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진처럼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소실점을 이용해서 이 숲의 분위기, 이미지를 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소실점의 위치가 굉장히 하단에 있습니다. 그죠? 하단에 되게 있고요. 숲의 위치가 하단에 있고, 이 세로에 만나는 부분도 굉장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의 소실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대로 그리게 되면 굉장히 땅 부분이 표현이 되게 좀 적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가가 임의대로 소실점의 위치를 좀 올려서 그림의 표현에 땅의 표현을 좀 더 넓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소실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선생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소실점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에서 소실점에서 나오는 길을 먼저 연출을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쭉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서 꺾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을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쭉 나오면서 넓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보면 사실은 이렇게 땅이 올라와 있고요. 이쪽에서도 또 땅이 올라와 있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거리라는 거죠. 그럼 그 다른 거리에 좌측에서 오는 땅이 있을 테고요. 또 우측에서 오는 이렇게 땅이 있을 테고요. 또 다시 좌측에서 오는 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처럼 층을 이루는 땅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오는 거죠. 결국은 이 길 자체가 벌써 투시를 통해서 원근을 다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무의 크기를 우리가 이 땅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되는 기준으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가장 소실점에서 먼 거리에 있는 나무는요, 정말 적어요. 멀리서부터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거는 결국은 멀리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그린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크기의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는 좀 더 크게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좀 크게 표현이 되면 되겠죠. 자, 나무는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림의 분위기를 봐서 조금씩 변화를 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땅은 좀 더 굵어지겠죠. 앞에 거랑 비교를 해서 나무 굵기를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더 그려야 되겠지만 기준이 되는 나무를 먼저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려지는 나무는 여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림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작가가 그렇게 거리감을 더
느끼게끔 표현하는 게 또 작가가 할 역할이겠죠. 자, 여기보다는 상당히 크게 또 두껍게 선생님이 표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쪽이 뻗어나갔으니까 이렇게 뻗어나가고. 자, 항상 가운데 거는요, 가운데 나무는 그렇게 굵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나무가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굵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런 꺾이는 부분에서 가지를 만들어주면 돼요. 물론 이제 그림을 따로 배운 친구들은 있겠지만,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부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변화가. 꺾이는 부분에 항상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바닥 부분은요, 뿌리를 약간 퍼지게끔 이렇게 연출해 주시고, 박힌 듯한 형상을 수평선을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테고. 자, 그럼 이쪽 땅을 한번 가볼까요? 나무를 먼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요거 하나, 둘, 세 개로 거리감을 낼게요. 물론 여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준을 세울 거는 가장 멀리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여기. 오히려 이쪽 오른쪽 부분에서 더 원근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멀리 있는 부분에서 나무를 그리겠습니다. 얇게 했죠. 똑같은 나무인데 멀리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 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대부분의 우리 그릴 때 내가 그려놓은 게 사라질까봐 겁내하거나 되게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원근을 위해서 반드시 멀리 있는 물체는 앞물체에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죠? 이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뻗어 나가서 거의 도화지의 위쪽까지 뻗어 나가게. 얘는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그래야 그리는 사람도 혼동이 오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가장 기준으로 삼는 거겠죠. 자, 그럼 얘가 1번이고요. 그죠? 얘가 2번이면. 자, 3번은 얼마나 굵게 그릴까요? 상당히 굵게 그릴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네? 정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상당히 두꺼워요.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요. 그래야 원근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이쪽 부분에도 분명히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많이 그려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있겠지만 이 가지가 분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서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이 마치 나무가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과 되게 흡사하죠. 그런 부분을 또 표현하는데 하나의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종이 치네요. 학교에서 선생님 직접 하는 게 증명이 됐네요. 자, 바닥에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 자, 선생님이 얘기한 이 모습이 마치 여기와 흡사하죠. 그건 굉장히 어떻게 되면 나무의 각 부분의 모습들이 사실은 거의 동일해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성장하기 해서 그렇지 그 근본 모양은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무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기 구루터기가 있을 테고요. 여기 보면은요,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 여타의 나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현을 부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이 지금 나무의 이쪽 오른쪽 부분이 되게 어두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쪽 부분은 어둡다라고 생각해서 채색은 우리가 이번 수업에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둠이 오는 부분이에요. 물감을 칠할 때 상당히 무채색으로 어둠을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계선 부분에서 이제 나무의 껍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둠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나무에서 좀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 자체가 빛에 의해서, 왜 우리 그 만화에 보면 에너지 막 탁 주면은 그 빛이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이 이렇게 밝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어둠과 경계선에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사실은 숲이잖아요, 그죠? 숲이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필선을 좀 넣어주시면, 물론 칠하는 건 아닙니다. 연필선을 넣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선명하고 밝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부분은 채색 과정에서 또 무채색으로 얇게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경우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필선을 넣어주는 거지 절대 칠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가까이 볼까요?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선을 넣는 겁니다. 칠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채색 과정에서 무채색으로 한번 덮어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이파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수채화에서 채색할 때 이 잎은 물감으로 붓으로 터치를 집어넣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밝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물감이 칠해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숲을 생각할 때는 이파리를 하나하나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컨 덩어리, 이 덩어리 쭉 딸려오는 이 긴 덩어리도 하나, 둘, 셋, 4개 정도로 나눠주시고요. 여기도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 있는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뭉치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파리가 뭉쳐있는 그 형태를 그대로 옮겨서 덩어리로 설명을 해서 나무의 잎이 풍성함을 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거는 되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덩어리는 보여지는 게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덩어리를 표현할 거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덩어리를 표현할 겁니다. 자, 덩어리라고 하면요, 분명히 우리가 두께가 있을 거예요. 자, 두께를 표현하려면은 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약간 어둡게 설정해서, 솜사탕으로 얘기하면 솜사탕이 부풀어 오른 아랫부분은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들어와서 한 덩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덩어리가 뻗어나가죠. 그럼 우리 덩어리 있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줘야 돼요. 그죠? 좀 아깝지만은 역시 아까워. 그래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를 표현을 하고, 이쪽 나무는 또 반대편 쪽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죠? 명암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입체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살짝만. 자, 이쪽은 길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편에 어둠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나무들을 이 주변에 기준이 되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죠?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자, 이 과정은 설명보다 선생님이 손으로 부지런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항상 주변에 그려진 나무를 의식을 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그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지나치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크기의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게끔 그런 것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어져 있는 모습도 그려주시면 되고. 자, 물론 여러분들 이게 쉽게 되진 않겠죠.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가장 멀리 있는 땅,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에 있는 땅, 여기가 제일 앞에 있는 땅.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땅은 여기겠죠. 사실은 여기가 이만큼 보여서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땅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죠? 이 부분을 생략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되게 앞에 있다라는 느낌을 더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보면 또 굉장히 뿌리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덩어리들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랫부분은 살짝 어둡게 이렇게 되겠죠. 이 덩어리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많이는 말고요, 이렇게 이파리를 연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덩어리가 이제 어떤 기준이 돼서 이 위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표현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뭇가지도 뻗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도 사실은 이제 이 나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채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길에 있는 그림자들이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도 하고요. 여긴 없지만은 만약에 이런 돌을 바닥에다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훨씬 더 땅이란 느낌이 더 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박혀있는 형태를 수평으로 해주고 그 위에다가 반만 살짝 그려주면 되고요. 주변에 조그만 것들 그려주면 바닥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앞쪽은 부지런히 이파리를 넣어주시고, 그죠? 역시 나무는 상당히 모두 또 종이 쳤습니다. 종소리가 굉장히 경쾌해요. 자, 오늘 학교 종소리 좋죠? 와서 진짜 빨리 듣고 싶을 거야 아마. 자, 조금만 우리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스케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자, 요거 하나 보여줄 거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걸로 실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이제 개울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실점이 여기가 되겠죠. 가장 개울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산의 두 산등성이가 만나는 부분, 여기가 소실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 가운데이고 여기도 거의 정 가운데인데요. 살짝 아랫부분에 정 가운데 살짝 아랫부분에 수평선이 소실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에서 살짝 아랫부분, 그리고 정 가운데 세로는 자, 여기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자, 아까는 길이었는데요. 이제는 개울이 길과 같이 원건이 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여기가 내려오다가 이 바위에 막혀요. 자, 내려오다가 이 바위에 막히죠. 여기. 그리고 물줄기가 이쪽으로 오다가 또 이쪽 바위에 또 막혀요. 그죠? 물길이 이렇게 오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가 위치가 다른 거예요. 계단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오시다가 여기 부분에 또 바위가 있겠죠. 자, 바위 부분을 이 덩어리를 하나로 생각해서 일단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 앞에 있는 커다란 덩어리를 또 한 덩어리로 생각해 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끝나게 되겠죠. 자, 가운데 두 덩어리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마 그림을 완성해 나가면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포인트는요, 그림에서 시선을 끌어주는 그 부분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정되고 단정했던 그런 분위기에 어떤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긴장감도 주고 또 어떤 재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쭉 와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바위가 있고요.
다시 얘하고 얘 거리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부분에 이렇게 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줄기는요, 결국은 이렇게 와서 이쪽을 타서, 자, 이쪽, 자, 하나, 둘, 셋, 넷, 5계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계단이라 해서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에 또 화면을 막아주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 자, 여러분들 이게 사진이 아니고, 이것도 약간 그림에 가까운 일러스트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고요. 색을 더 화려하게 넣고,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원근의 단계를 더 확대해서, 우리 마치 그 라이브 포커스 렌즈에서 단렌즈라고 하죠. 이렇게 원근의 원리를 훨씬 많이 적용해서 실제 풍경보다 훨씬 더 깊이감이 생기도록 연출한 겁니다. 그만큼 사진보다 사람의 어떤 시각적인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되겠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바위 부분은 다 위치를 잡은 겁니다. 그렸다기보다는. 자, 그럼 우리 여기 산에서도요. 자, 요거를 한 덩어리 생각하시고요. 그죠? 요것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자, 선생님이 앞차시에 얘기한 것처럼 이파리 하나하나를 보지 말고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해 주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덩어리, 뒤쪽에 있는 덩어리. 또 종이 쳤네요. 학교에는 45분에 한 번씩 종이 치고요. 10분 간격으로 쉬는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종이 쳐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음악 소리까지 나오네 이제. 자,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게 또 점심시간이 끝나는 멘트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자꾸 이렇게 학교 종소리하고 이런 멘트 나오니까 더 학교 오고 싶죠? 네. 선생님도 빨리 여러분들이 오히려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이 앞부분에 바위 뒤쪽에 있는 숲을 일단 위치를 잡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고요. 두 덩어리. 자, 두 덩어리에 단풍잎 같아요. 그죠? 단풍잎. 또 위에 주황색의 두 덩어리를 이렇게 끊어서 위치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덩어리 뒤에는 중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좀 그렇다 생각되면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일단 중간으로 잡아볼게요. 나중에 나누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이죠. 여기도 요 벌어진 공간을 계산을 해서 자,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네. 요 라인이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또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 사이에 있는 이 멀리 있는 배경은 아주 흐리게 하늘과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양쪽 크게 두 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연필심을 눌렀다 띄었다 하면은 마치 미세하게 작은 이파리의 명암까지도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하나의 좀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큰 덩어리를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서 이쪽 편은 숲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숲이 되는 거죠. 자, 숲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도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하늘과 숲의 경계선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 편이 숲이 되는 겁니다. 이 숲과 이 숲 사이는 하늘이고 아주 멀리 있는
원경이 되겠죠. 이 부분은 같은 공간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를 보면 나무가 있는 위치가 있어요. 나무가 성장하는 위치가 이 산등성이보다 약간 아래네요. 이 부분에다가 나무들을 바닥면은 항상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무를 설정해 줍니다. 물론 이제 나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지는 않아요. 또 정이 쳤네요. 네. 정소리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종이 되게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 있었다면 이 종소리가 나면, 아니죠, 이 종소리가 나기 전에 다 입시를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오기를 먼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또 우리 생활 학생부에 있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게 되고 한 소리 들을 수 있죠. 그 전에 미리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쪽 부분 설명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단품 부분인데요. 이런 느낌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이파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죠? 가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앞부분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형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파리들이 군을 이루게 되고요. 역시 가지도 표현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 아랫부분에 파리도. 처음에 설정해 놨던 그 위치가 없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만 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위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리시고 부분 또 설명을 하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네 번, 한 5번까지도 해야 정말 정교하고 디테일한 스케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이 개울을 따라서 바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멀리 있는 바위들은 상당히 작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앞에 있는 바위랑 큰 차이가 없을 테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바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멀리 있는 이유로 아무리 커도 멀리 있는 바위들은 작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주 작은 바위로 표현이 됐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바위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바닥은 수평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결이 잔잔하게 보이고요. 앞쪽으로 점층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여기서는 바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요. 바위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고려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위에가 밝으면 반드시 아랫부분은 어둡게 표현돼서 지금 이 부분의 바위가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튀어나온 이 앞부분의 바위는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어두운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져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복이 됩니다. 위에 부분은 밝고요, 어둡고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단순하게 두 가지 요소로만 명암으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물이 되고요. 바위가. 자, 여기는 바위를 끊어서 막아줄 겁니다.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뒤쪽으로도 바위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바위가 많습니다. 우리 뭐 피수철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곡의 형태네요. 그죠? 아빠들은 여기다 이제 발을 담그고 이슬을 드시겠죠. 뭔지 알죠? 이슬? 여러분들 몰라요? 자, 이쪽은 바위가 설명이 됐고요. 항상 바위가 끝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바위와 물이 만나서 이렇게 물결이 지게 됩니다. 고체와 액체가 만나면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바위가 되게 좀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가 되는 바위입니다. 가운데 딱 버텨서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또 요게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화면의 변화도 주고 또 긴장감도 주게 되죠. 만약에 이게 빠져 있다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한 곳으로만 쭉 들어가는 안정되지만 좀 지루한 느낌의 어떤 배경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바위가 박혀옴으로 해서 좀 변화를 주는 거죠. 시선도 이쪽으로 집중시켜서 이렇게 분산된 시선을 한 곳에 모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실제 배경에서 이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는 작가가 정말 이런 시각적인 화면 전체의 조형적인 요소를 위해서 부여를 한 바위인지, 아니면 진짜 이 신이 주신 완전 자연에 기발한 미적 섭리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위가 있으면서 되게 좋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순합니다. 위에가 밝으면 아래는 어둡게 해서 바위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위가 물이 만나는 부분은 항상 물기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칠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흰색을 쓰지 않으니까요, 수채화는. 그래서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이제 나무가 있겠죠. 나무는요, 너무 잘 그릴 필요 없어요. 나무는 나무 같게 있을까요? 자, 물론 이제 풍경수채화에서 선생님, 수채화 물감으로 다 칠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알라프라마라고 한 방에 그리는 기법인데요. 그런 류의 작가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FM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정확해야 되고요. 스케치가 전체 작품의 한 7, 80%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암, 물체의 정확한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잡힐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숲이 있을 테고요. 자, 이 이미지에 비슷할까요? 자, 여러분들 두 개의 동영상을 보시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작품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낼 건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 개울가 혹은 나무만 있는 숲 둘 중에 하나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 제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에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팀지 창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학년 12반 학생이다 그러면 이 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과제 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보기 좋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과제를 누르시고요. 지금 이제 지나간 과제를 아직 선생님이 이 동영상은 안 올렸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여기 할당된 과제에서 뜰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과제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 이런 창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링크된 거를 누르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 내용을 볼 수 있죠. 그걸 다 보시고 제출을 누르시는데, 이 제출을 누르시기 전에 여러분들 밑에 여기 작업 추가 보이세요? 작업 추가? 여기 작업 추가 보이나요? 자,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또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면은요,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를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들 작품 찍어 놓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어놨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 가정을 하고 얘를 클릭해서 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완료를 누르시고요. 자, 그럼 여기 왔네요. 계열 풍경화 스케치 완성. 두 개를 하신 분은 작업 축을 또 누르시면 돼요. 자, 난 이제 올렸다. 동영상도 다 봤다. 그때 이 제출을 딱 누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에 플래시가 딱 뜨면서 여러분들 축하하는 플래시가 뜨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요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작품을 제출하시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요 내 작업 추가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방법 모르시면 다시 뒤돌려서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코로나도 반드시 이길 거고요. 온라인 수업도 멋지게 해내리라 믿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